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난 가운데 강원도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13일 오전 6시 기준 밤 최저기온은 강릉 27.4도로 가장 높았고 삼척 27.1도, 동해 25.9도, 속초 25.7도 등 동해안 곳곳에서 열대야가 관측됐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14일까지 강원 대부분 지역의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안팎, 폭염경보가 발효된 지역은 35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열대야가 이어지는 곳도 있겠다고 예보했습니다. 기상청은 충분한 수분 섭취와 야외 활동 자제, 취약계층 건강관리 등 폭염과 열대야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원주시가 치과 의료기기 전문기업인 신흥 MST와 1,023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원주시 단일 기업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로 민선고기 출범 이후 첫 대규모 투자 유치 성과입니다. 신흥 MST는 치과 의료기기 기업으로 문막 자동차 부품 일반 산업단지에 임플란트 생산 공장을 2030년까지 신설할 계획입니다. 춘천시가 선제적으로 추진 중인 전국 1호 은퇴자 마을 조성 사업에 대한 잠재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가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5일까지 3주간 수도권과 춘천을 제외한 강원도에 거주하는 만 45세 이상 은퇴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6.8%가 춘천 은퇴자 마을에 입주 의향이 있거나 입주를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춘천시는 설문 결과를 현재 진행 중인 기본계획 용역에 반영해 국토부 시범사업 대응 준비를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원주 혁신도시에서 서울 강남터미널까지 직통 노선이 개통됩니다. 기존에는 원주 혁신도시에서 기업도시를 경유해 서울까지 연결되던 노선이 기업도시와 분리되면서 운행거리가 14.6km가 단축될 예정입니다. 원주시는 버스 승강장 등 관련 시설 정비를 마친 뒤 오는 20일부터 노선을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원주 의료기기 산업진흥원은 새로운 기점으로 운영되며 승차권 예매 등 이용 편의도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해군 경비함정에서 근무하던 병사가 고성군 해상에서 실종된 지 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군은 13일 새벽 5시 58분쯤 고성군 거진항 동쪽 52km 해상에서 실종 병사를 발견했고 오전 6시 45분 고속단정을 이용해 시신을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종 병사는 지난 12일 해당 해역에서 경비 임무를 수행하던 중 실종돼 해군과 해경이 함정과 항공기 등을 동원해 합동수색을 벌여왔습니다. 해군은 사고함정이 오늘 오전 동해기지에 입항했으며 민간 경찰과 군 수사기관이 정확한 사고 경위와 사망 원인을 합동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주시가 장양리 버스차고지 확장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 계획 결정을 지난 10일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주시는 내년까지 국도비와 시비 등 70억 원을 투입해 기존 차고지와 인접한 부지를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버스 110대 규모의 주차 공간과 액화수소 충전소, 정비시설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과태료부가 결정을 받은 원주시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는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함께 징계 수위를 둘러싼 이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협치를 내세우며 출범한 제10대 원주시 의회가 첫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주시의회 본회의장, 문정환 의장이 윤리특별위원회 첫 안건을 회부했습니다. 원주시의회 회의 유치
제1항에 따라 관련 안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10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이 원주시 의회로 유호연 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기 때문입니다. 유호연 의원은 지난 민선 8기 시절 공무원 인사 개입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 법원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원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유호연 의원의 징계 절차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꼭 해야 될 문제인 거고, 또 저희들은 또 정확하게 또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공정하게 윤리를 열어서 거기에 맞게끔 하겠습니다. 유호연 의원의 징계는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징계 수위는 제명을 제외한 출석정지 30일, 중징계에 해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호연 의원이 속한 국민의힘에서는 조금 더 확인해볼 여지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의회에 통보한 내용을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원내대표에게도 제공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법적 해석을 받았을 때 꼭 적용을 해야 한다라고 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오늘 본회의에서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거론이 된 것 같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법적 해석을 다시 받아봐야 될 것 같고. 원주시의회 내부에서는 유호연 의원의 과태료 1,000만 원은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라는 시각입니다. 법조계에서도 법원의 과태료 1,000만 원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적지 않은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적위원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득해야 하기 때문에 제명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분석입니다. 협치를 보여주며 개원한 제10대 원주시 의회. 결국 이번 사안이 협치를 내세운 제10대 원주시 의회의 첫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장기간 군정 공백을 겪었던 양양군이 민선국이 출범과 함께 정상화에 나섰습니다. 군민 신뢰 회복과 함께 멈춰선 대형 현안들을 다시 궤도에 올리는 것이 새 군정의 가장 큰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최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 8기 1년 반 가까이 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 양양군. 전임 군수가 뇌물수수와 성비위 문제로 현직에서 낙마한 데 이어 환경미화원을 폭행 협박한 양양군 공무원까지 구속되는 등 악재가 잇따랐습니다. 민선국이 양양군이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과제는 실추된 지역의 명예와 무너진 군민 신뢰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김정중 양양군수는 취임 첫 기자회견을 통해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양양군정을 처음부터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과 성과 중심 행정 등을 군정 운영의 5대 원칙으로 제시했습니다. 민선국이 김정중 양양군정은 과거의 방식, 과거의 관행, 과거의 틀에 머무르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들여다보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시 설계하겠습니다. 침체된 민생을 회복하는 일도 시급합니다. 김 군수는 1호 지시사항으로 양양 민생안정과 군정혁신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민생안정 현장대응단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새 군정이 풀어야 할 최대 현안은 설악산 5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 정상화입니다. 지난 2024년 착공 이후 가설삭도 설치 과정에서 안정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공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관계기관의 인허가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해 당초 목표였던 2027년 말 준공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서 현재 1,172억 원 규모인 사업비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도 준공이라는 부분들은 저희 지금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입장이라는 것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투명성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속도감이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어떤 최선을 다해서 맞춰 나간다는 데도 방점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양양군은 관계기관과의 인허가 절차를 거쳐 변경된 가설삭도 설치와 본공사를 최대한 조속히 재개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로 추진되는 연어 육상양식단지 민간 투자 사업도 민선국이의 핵심 과제로 꼽힙니다. 양식단지에 바닷물을 공급할 해수 인입관 설치가 관건인 가운데
연어 가공 유통기업 등을 유치할 강원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는 오는 9월 발표될 예정입니다. 양양군은 양양 역세권 개발과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사계절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 등 현안 해결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저 김정중은 결과로 신뢰를 다시 쌓겠습니다.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하나씩 증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약속을 시작으로 양양의 새로운 4년을 군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군정 공백과 잇따른 악재를 딛고 새 출발선에 선 양양군. 군민 신뢰를 회복하고 멈춰선 대형 현안들을 다시 정상 궤도에 올릴 수 있을지가 민선국이 양양군정의 성패를 가를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정선 아리랑은 국가무형유산인 아리랑의 대표적인 전승 형태로 우리 민족의 삶과 정서를 가장 원형에 가깝게 간직한 아리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정선 아리랑을 노래뿐 아니라 음식과 전통시장, 공연까지 하루 동안 직접 체험하는 관광 프로그램이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광객들을 태운 버스가 정선 아리랑 센터에 도착합니다. 국내 유일의 아리랑 전문 공연장과 박물관을 갖춘 아리랑 센터를 자유롭게 둘러봅니다. 참가자들은 정선 아리랑을 소재로 한 창작 뮤지컬 아리아라리를 관람하고 아리랑 박물관에서는 정선 아리랑이 이어져 온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살펴봅니다. 우리 저 직원이 정선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맨날 저한테 자랑을 했어요. 아리랑에 대해서. 이 정선 군이 굉장히 이렇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청결도라든가 또 시장 같은 데 다른 데 가면 굉장히 지저분한데 그런 것도 없고. 정선 아리랑의 음악과 역사, 로컬 라이프를 하루 동안 체험하는 정선 아리랑 원데이 심포니입니다.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난달부터 운영 중인 프로그램으로 공연 관람은 물론 향토 음식과 전통시장, 지역 문화까지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현재까지 3차례 운영됐는데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다른 분한테 권하고 싶어요. 가이드님도 너무 좋으시고 이 프로그램 그 내용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엄마가 그렇게 하셨어도 그냥 엄마가 그냥 우울할 때 해준 가락인 줄 알았는데 오늘 이렇게 배워보니까 뭐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힘들 때나 다 이렇게 흥얼흥얼 하면서 하면은 그게 다 정선 아리랑 가락이라고 배웠거든요. 공연과 박물관 관람에 앞서 정선 아리랑 전수관에서는 정선 아리랑의 역사와 의미를 배우고 직접 소리를 익히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이어 정선 아리랑 가사 속 배경으로 알려진 아우라지를 찾아 정선의 자연과 문화를 함께 체험합니다. 참가자들은 백년시장으로 선정된 정선 아리랑 시장에서 향토 음식을 맛보고 해설사의 설명에 따라 정선 성당과 향교, 쌀 상회 등 정선 시내를 둘러보며 하루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공연과 역사, 음식, 전통시장까지 하루 동안 정선 아리랑을 다양한 방식으로 체험할 수 있다는 점이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정선군은 정선 아리랑을 관광 콘텐츠와 연계해 전승 기반을 넓힐 뿐 아니라 체류형 관광으로 확대시킨다는 구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춘천 의암호에 흉물로 남아있는 두산연수원 공사장이 새롭게 개발됩니다. 춘천시는 지난해 이 자리를 고급 리조트로 개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호텔 신라가 위탁 운영사로 참여하기로 하면서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정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숫가 옆으로 빨간 철골 구조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지난 2017년 공사가 중단된 두산연수원 건물입니다. 자금난 때문에 공사가 멈췄는데 벌써 10년 가까이 이 상태다 보니 애물단지 취급을 받아왔습니다. 두산연수원 공사장은 이렇게 가림막만 빙 둘러쳐져 있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데요. 이 자리에 리조트와 호텔이 새롭게 들어섭니다.
450실 규모의 숙박시설뿐만 아니라 국제회의가 가능한 대형 컨벤션홀과 의화물을 조망할 수 있는 수영장도 조성될 예정입니다. 두산 측은 투자자로 참여하고 숙박시설 운영은 호텔 신라가 맡을 예정입니다. 지금 있는 건물은 2028년까지 철거합니다. 세계적으로 검증된 브랜드인 신라 호텔의 참여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협약은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알림은 물론 호텔의 품격과 운영 수준을 한차 높이고 또한 관광의 신뢰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재개발 소식에 인근 상인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외관상도 보기가 안 좋고 그런 점이 있죠. 그리고 이제 저희는 소상공인들이니까 빨리 활성화가 돼서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건축 인허가를 거쳐 2028년 착공에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건은 5,50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인데 개발사는 1,500억 원의 자기 자본과 리조트 분양금 등으로 사업비를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동해시가 여름 피서철을 맞아 하평해변 철도 건널목 운영 시간을 다음 달 17일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하평해변 철도 건널목은 해변과 주차장을 연결하는 통행로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됐지만 한시적으로 오후 8시까지 확대 운영합니다. 동해시는 한국철도공사 강원본부와 협의를 거쳐 운영 시간을 확대했으며 안전요원 배치와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등 철도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횡성군이 최근 햇빛소득 마을 사업과 관련해 일부 민간업체가 사실과 다른 과장 허위 홍보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일부 업체가 지상, 수상, 태양광이 무조건 가능하다, 수익이 보장된다라는 식으로 안내하거나 사업이 확정됐다라며 주민설명회를 열고 동의서 작성과 계약 서류 제출을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횡성군은 1차 공모 사업에 2곳을 신청하고 현재 2차 공모를 준비하고 있으며 단순한 주민 동의만으로 추진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릉시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을 마감한 결과 전체 대상자 15만 9,300여 명 가운데 15만 7,400여 명이 지원금을 받아 최종 신청률 98.7%를 기록했습니다. 총 지급 규모는 306억 4,700만 원으로 신청자의 43%는 지역화폐인 강릉페이를 지급수단으로 선택했습니다. 강릉시는 강릉페이 사용이 시민생활 안정은 물론 지역 골목상권 소비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 대상 여부나 지급 금액에 대한 이의 신청은 주민센터는 오는 16일까지, 국민신문고 온라인 접수는 17일까지 가능합니다. 강원대학교 강릉 캠퍼스 체육학과가 올해 동계 종목 국가대표와 후보 선수, 지도자를 대거 배출하며 동계 스포츠 명문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크로스컨트리 스키와 바이애슬론 종목에서 재학생 6명이 국가대표 후보 선수에 선발됐고 졸업생 5명은 국가대표 선수로 1명은 바이애슬론 국가대표 지도자로 발탁됐습니다. 강원대는 현장 중심 교육과 관계기관 협력을 바탕으로 우수 선수와 전문 체육 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해 대한민국 동계 스포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조선 왕조실록 박물관이 1466 강원도로 떠난 왕의 순행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국립조선 왕조실록 박물관은 13일 박물관에서 초청 인사와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열고 실록이 기록한 왕의 여정을 주제로 한 특별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번 전시는 조선 왕조실록을 바탕으로 1466년 3월 조선 제7대 왕세조가 평창 오대산을 비롯한 강원도 일대를 39일간 순행한 여정을 조명합니다. 전시에서는 세조가 금강산과 고성, 오대산 등을 찾은 기록과 강원도에서 특별 과거 시험을 실시한 사실 등을 다양한 고증 자료를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세조의 월정사 방문과 후원, 오대산 사고의 조선 왕조실록이 보관되며 이어진 월정사와 실록의 역사적 인연도 함께 소개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